아니, 오늘 정말로 큰 대형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박지원 원장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되겠죠.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요. 한국 사회가 이제는 극단적인 물론 뭐 저는 극좌도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망상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윤석열뿐만이 아니고요. 국가 시스템 속에 들어왔던 이 내란 동조 세력들도 샅샅이 저는 찾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못 해가지고 한국 사회의 정통성의 문제 그리고 기회주의의 문제가 계속 횡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친윤 부역자 청산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되든 아니면 어떤 뭐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양 당에 의해서 합리적 노선이 만들어지고 윤석열과 같은 이런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완벽하게 저는 소탕되어 가지고 한국 사회가 다시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포가 된 다음에 입장문을 영상으로도 공개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그 영상문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데 제일 주목하셨습니까? 본인 불이익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 위법하다라고 끊임없이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불이익이라는 단어로서 네.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이 법을 하는 검사 출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는 왕이다 왕. 아니,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같은 문장에서 좀 약간 폭소가 터진 건데 그러니까. 그 문장을 원문대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지금 본인이 일반인처럼 안 해가지고 체포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 그 정진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구속으로 하자. 아니 출석을 하면 불구속을 하든 말든 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출석을 재량이 안 있죠. 하니까 체포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방어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어권이라는 것이 변론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게 법원의 영장이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공소 기각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변론권이고 방어권인데 이 사람은 방어권이라는 것이 동네 업계들 동원해 가지고 나가 지켜줘. 이게 방어권인 줄 아는가 봐요. 야.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가 찹니다. 아니 자신을 일반인의 수준에서 빗대가지고 형사 절차에 불응하는 모습들을 뭔가 이해에 납득시키려고 한다는 태도 자체가 너무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피의자들이 이제 체포영장 나오면은 계속 거부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이익인가요? 그게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뭐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아 이거 하나 더 붙여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영장이라며, 불법 조사라며 왜 나갔어 그랬더니 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렇고 선처했다 보니까 아니에요. 네. 네. 내가 봐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뭔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기하기가 어렵냐면은 내가 비상계엄은 어쨌든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했다. 끊임없이 계속 이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자기를 응원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넘어서 우리 미래 세대는 박다 뭐 이런 조언까지 합니다. 그 자유민주주의가 오독되고 있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정욱도 자유민주주의 뭔지 몰라요.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 다른 것조차도 인정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그렇죠. 다양성의 존중이죠. 다양성의 존중을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때려잡겠다는 하나의 철권 통치. 이걸 우리 이제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히틀러예요. 우리 좌우 극단의 예를 들 때 왼쪽 극단에 스탈린 들고 그렇죠. 오른쪽 극단에 히틀러를 드는데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좌파를 사칭하고 둘 다 우파를 사칭하지만 알고 보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때려잡겠다. 나는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왕이다라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는 사실 이거 있잖아요. 체제 부정이에요. 체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도 공개를 하고 사후적으로 페이스북에 6필 원고도 공개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혹시 보셨죠? 그 내용을? 아니 그냥 공개했습니까? 원고만 보고 왔어요. 근데 6필 원고를 공개하는 이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네. 본인 아이디어일 수도 있지만 6필 원고를 올리자 했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 올드 패션한데 이 생각했거든요. 아니, 예. 근데 그거를 보고 그 관저 앞에 모여 있는 태극기 부대, 성조기 부대 이분들은 감동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6필로 친히 글을 써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본인의 입장을 내세우고 윤석열 이러는 거예요. 감동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향한 네. 외침이다. 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이상해 거기는.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상에도 약간 실소가 터진 부분이 있고 이 6필 원고에도 전 이 부분에서 뭐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했냐? 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 너무 웃기던데요 이거? 아니 이번에 그 관사에서 농성하면서 술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술 안 먹고 최초로 성찰해 본 거야. 이제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술만 먹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술 안 먹고 저기 산책도 네. 해보고 토리 데리고 걸어보고 이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 아 여기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수준의 세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일이 술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술 먹는 것도 일의 연장이다. 술 먹는 일. 네. 술만 먹었어. 뭘 일을 해요? 일을 하기는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뭐 일을 뭐 하루에 몇 시간 했겠어요? 맨날 술만 먹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그냥 화내고 막 그런 것밖에 안 했는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서 결국 아까 지지자 보고 6필 원고 썼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메인 테마는 부정선거론이었어요. 맞아요. 결국은 맞아.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네.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돈 모아 오세요. 역대 있던 모든 선거 투표함 다 검증해드리겠습니다. 검증해드리겠습니다. 돈 있으면 검증할 수 있어요. 음. 돈 있으면 그거 함 갖고 와가지고 오픈하면 됩니다. 음. 왜 돈 안 모아오고 그걸 열어볼 기회가 있는데 돈만 모으면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 아주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 것만 부정선거에 보니까.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런 아니 어디 왜 거기에 꽂혔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고 자기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으면은 조사하고 시스템 개선하고 부정선거 안 일어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뭐 했어? 유튜브 보면서 부정선거 계속 부정선거 그것만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었냐고요. 대통령이 이제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아 이제 알았다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더 이제 이제 알아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였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부정선거 이런 게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자기 본심은 이렇게 부정선거. 6필 원고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그냥 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쇠뇌당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그러니까요. 유튜버들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떼돈을 벌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선전선동하고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네. 참 한심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술이나 점 이런 걸 한 번도 뭐 개인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게 이제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6필 원고가 자수가 몇 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6,780자야.
근데 옛날에 아이, 설마 12월 3일도 1, 2, 3이잖아. 그러니까 나 그런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막 이렇게 보게 되고.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아니 오늘 체포당한 시간도 딱 33분. 예, 그것도 왕자라고 그러더라고. 33자? 10시 33분이니까 그거 합치면 왕자가 된다고. 아, 13, 3 해가지고. 아, 10자에다가 야. 3, 3 하니까. 네. 아니, 이거 진짜. 이게 정말 희한해. 믿거나 말거나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계엄 때도 예. 그랬잖아요. 계엄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희한하네. 네. 아니 저기 이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랑 초창기에 가장 신뢰했던 숟가락 도사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숟가락 도사요? 가보세요. 아직도 잘 맞춘대요. 아니, 뭐 숟가락 도사는 후천 왜 도사가 숟가락 아니고 도사인가요? 노년동에 예. 숟가락 도사 있어요. 이렇게 쌀 위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놓고 했다가 갑자기 숟가락이 딱 서요. 어. 그때부터는 이제 영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줘요. 아니 숟가락이 진짜 서요? 서요. 서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뭐 콜럼버스의 쌀 달걀 있잖아, 수준인데 지금 쌀. 보니까 아 지금. 쌀에 꼽아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거기 알려드릴 때 한번 가보세요. 아, 우리 장 소장님도 그러면 직접 숟가락 도사님 영접하신 겁니까? 예. 아니, 네 통화까지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 안 맞아서 못 갔거든요. 전화번호 있어요. 드릴게요. 한번 저희가 영어만 개인적으로 통화해보고 이제 접촉도 해볼 텐데.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자꾸 이제 지난번에도 한겨레 21 보도로도 그 뭔가 행정관을 역술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명리학에 밝은 사람을 뭐 채용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냥 좋게 보이지가 않고 저 스스로도 삐뚤게 봐요. 김건희 씨 아는 분들은요. 애초에 무속이 두려워서 윤석열 정부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 많아요. 다 이미 소문 나 있던 이야기입니다. 업계에 네. 소문 나 있고 이제 검찰 출신들도 그거 다 아는 뭐 주지의 사실이었는데 음. 그걸 모른 척하고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세운 사람들도 저는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참 이게 코미디 같은 게 앞으로 대선 후보에 종교 문제도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 문제도. 예. 네. 뭐 무교인 경우 어쩔 수 없지만은 종교가 있으면은 최소한의 고등 종교인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종교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검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법률적으로는 저는 당내 경선의 정책 토론의 횟수의 의무화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회 정도만 당내 경선 때 의무화했더라면은 윤석열의 이런 모습들이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사전에,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 한겨레 보도된 그 사람 있잖아요. 오, 예.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불교 담당을 했어요. 불교 담당. 네. 그렇게 그냥 너는 불교 담당을 해라고 공식적으로는 임무를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굿이나 예. 역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 사람이 역술인이잖아요. 기가 참 진짜. 정말로 이게 예. 아니 근데 그분은 왜 나가게 된 거예요? 나간지는 몰라요. 근무를 오래 한 것 같지는 않던데 전해진 얘기로는. 24년 그 22년 8월 달인가? 24년 8월 달에 나갔다는 것 같던데. 그래요? 아니 저도 그렇지 정확한 채용 시기를 모르니까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오래 근무한 게 아닌 24년 걸로 8월에 들었는데.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나오 들어온지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제가 이제 통실에 알아보니까 일단은 공식적인 거는 불교 담당으로 자기네들 가로 열고 제3 비서관실 해가지고 행정관들 있잖아요. 네. 거기면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가로 열고 불교 담당 이렇게 돼 있고. 불교 담당은 처음 봅니다. 그래요? 제가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불교 담당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했는데 보통 이제 종교 같은 경우는요. 문화관광부죠. 요즘은 문화체육부입니까? 그쪽에 이제 뭐 과장급 자리 하나가 종교 담당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다 담당을 합니다. 전체를 다 담당을 예. 하고 청와대 내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시민사회에서 역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 담당 이런 식인데 불교라는 특정 종교를 지정해 가지고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천주교 네. 담당도 있고 뭐 기독교 담당도 있고 원불교 담당도 있어야죠. 불교 담당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불교가 아닌 어떤 다른 역할을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겨레 듭니다. 21에서는 소수 종교 담당 이렇게 되어 그렇게 있는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통실에 알아보니까 정확히 확인해 보니 불교 담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체포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장성철 선배는 보니까 사전 답사도 잘하셨던데. 두 번 갔다 왔어요. 예? 금요일 날 갔다 그러니까. 오고 일요일 날도 갔다 왔어요. 솔직히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제압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기동대는 3시 반부터 모여 있었고 공수처는 4시 반부터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7시 반까지 정문을 못 뚫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차로 막혀 있다고 버스로 막혀 있다고 정문도 못 뚫어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딱 정문 뜯어내고 차 치우고 속전속결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시 33분에 체포영장 맞아요. 집행했잖아요. 예, 굉장히 빠르게 된 거죠. 6시간 예. 만에 집행한 거 보면은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준비 잘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경호처에 계신 경호원, 경호관분들이 우리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보면서 내가 이거 체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 체포 방해하면 안 되는구나. 공무집행 방해 나 끌려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자각이 거예요. 많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심리적으로 먼저 무너졌어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선무 작업을 사전에 잘한 거죠. 음. 경찰들이 저항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 다음에 당신 면직되고 연금도 날라간다.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논리 네. 구조가 잘 만들어졌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입니다.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맞아요. 이번에 우리 계엄군들도 봤잖아요. 음. 위에 있는 얼빠진 장군들이 부하 내동해가지고 자신의 출세욕 때문에 윤석열의 하수인이 됐지만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차분하게 차분하게 대응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폭력 사태가 나지 않도록 음.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대화도 했어요. 현장에서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가장 이제 오늘 집행 과정에서 가장 난관이었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1차 저지선이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들 나와가지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새벽같이 잘 일어나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불법 영장 집행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데 그 몸으로 막지는 않았어요. 몸으로 막지 잡혀가니까. 않았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인데 잡혀가지. 저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가지고 변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극렬하게 항의하는 것도 정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나쁜 선례는 뭐 이번에 하나만 남긴 게 아니라 비상계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런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인가?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저 정도 수준인가? 저 사람들은 법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궤변, 억지, 우기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탄핵 심판이라든지 내란죄 뭐 조사, 그다음에 심판 뭐 판결 이런 거에 도움이 될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공법이 아니고 비틀어서 하는 데만 능숙한 것 같아요. 법이 그런 거죠. 참 표현이 그런데 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법의 집행이라는 것이 정의의 문제인가 권력의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법을 만들기 시작한 것들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권력자가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나라 헌법은 연성헌법, 경성헌법 이런 거 배웠죠. 네. 그 거짓말인 거 아세요? 그런 분류는 일본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법학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던 히틀러법, 독일의 히틀러법들이 일본에 가고 일본에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이식법 법률 체계, 법 이론 체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왔어요. 네. 그게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법 집행 체계, 특히 형사법과 형사소송법 우위의 체계가 한국에 적용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도돼 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가들 자체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 변호사들이 이제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우기기 억지 하다가 나 바보예요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포고령 관련해서 당신들 국헌 문란 시킨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포고령 옛날 거 잘못 베꼈어요. 그러니까 부주의 해가지고 좀 표현이 좀 미숙했어요. 나 바보예요. 이거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변론을 하러 온 것인지 네. 아니면은 우기기 나 바보예요라고 선언해가지고 어쨌든 무기징역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심신미약. 나 진짜 이거. 아니 나 그리고 바보다. 실제로 이제 뭔가 대통령을 어쩔 수 없이 경호법에 따라서 지켜야만 하는 본인의 진짜 의사와 무관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도 사탕 발림을 엄청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변호사들 많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이광호 본부장이 직원들인데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윤곽근 변호사 자기는 책임 못 질 거면서 우리에게도 적법하게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웃기지도 않는 게 네. 변호사가 왜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네. 뭐지? 내란 동조 교사 또는 아니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이런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법경찰 그것도 그 경호처장이 뭐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경호관들이라고 다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받는 건 아니고요. 지금 경호관들 중에 34명만 사법경찰에 지위를 부여받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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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무조건 경호관이라고 다 사법경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문제 제기하니까 그 윤곽근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은요. 아니야 방어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라니까 뭘 또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 더 웃기는 거는 윤곽근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치관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가치관에도 그건 뭐야 그러면 공무원들인 경호원들 보고 자 윤석열과 머릿속이 똑같아져 가지고 특정 정치 이념이 주입되고 우리도 선거 부정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진짜.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도 결국은 양측 의견들을 비교 형량해보고 오늘 판단을 정확하게 내린 거죠. 다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다 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간 사람도 있는 거고 경호동에 대기하면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뭐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김성훈 차장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저 네. 사람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부당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대단히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통신 쪽 전문가인데 갑자기 김건희한테 잘 보여가지고 경호차장까지 됐구나. 네. 아 열받네. 이제 이러한 불신감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야 정말 저런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 저 경호차장 얘기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합법적인 투쟁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경호관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경호처에 지인들이 있어요. 있으시겠죠 당연히. 뭐 가까운 분들인데 네. 정말 걱정했습니다. 정말 걱정했는데 다행인 게 김용현 들어왔을 때 이미 한직으로 발령 나가지고 아 올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네. 그런 그랬다고 부분들. 하더라고요. 예. 네, 네, 네. 아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근접하는 수행부장이 통상적 다음 코스로 경호본부장을 그렇죠. 가는데, 그러니까 이진아 이제 지금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 수행부장을 하다가 경호본부장으로 간 게 아니고 경비안전본부장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본부장이라는 건 서열 따지면은 처장 있고 차장 있고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진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보고 목도한 분들이 다른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경호관들 딱 보면은 멋있잖아요. 그리고 범접하기 어려운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기로써 상대방을 딱 이제 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저런 사람들에게 야 너는 가가지고 노래방 기계 설치하고 너는 가 폭죽 싸우고 그리고 노래 뭐 풍선 빨리 불어 빨리 풍선 불고 이런 거 시키니까 경호관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애완견이 이제 옷 입혔다는 거죠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보도들 보면은 네. 경악스러워요. 우리 김건희 씨가 사극을 보면서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음. 내시 환관과 갑사를 구별 못한 것 같아. 네, 갑사들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요.